네,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제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억.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 집행이 사람이 여러 명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강제 집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양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갑을 병인 3명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A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지금 이 재산을 다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을 병 모두 얘 그 권리를 다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행위는 하나죠. 행위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니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여러 사람이죠.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A, 갑, 을, 병 이런 사람들한테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그러면 갑한테 돈 받고 을한테 돈 받고 병한테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이거는 물론 이제 범위 아래 계속된 같은 범위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범위는 맞죠. 내가 돈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준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일조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이런 사람들 포괄일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갑이 A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해가지고요. 자, 렌탈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서 보관을 했고, B 주식회사로부터는 또 리스해가지고 또 요거 받고 이러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해가지고 뭐를 했다? 한꺼번에 처분해서 횡령을 해버렸다. 횡령했으면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령 한꺼번에 처분한 거는 행위는 하나죠. 행위는 한 개인데 처분을 뭐 A 여기 갑인가요? 갑. 그다음에 그러니까 A 주식회사로부터 그다음에 B 주식회사로부터 이렇게 받았으니까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A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대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B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대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둘 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될 거 아닙니까? 행위는 하나고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 상상적 경합이 되겠다. 뭐 여기 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의 현금 카드를 받은 뒤, 자 피고인인데 야 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복잡하죠. 을이 하는데 을 아들의 명의로 현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카드를 요 사람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아들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 이거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을은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돈을 누가 찾아갑니까? A가 이제 돈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입금하면 을이 입금하면 갑이 현금카드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걸 가장을 했다. 마치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걸리는 거죠. 범죄 은닉 수익 여기 하고 요 처벌에 관한 법률하고 특가법 이렇게 하고 이 뇌물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행위가 하나죠. 행위가 하나니까 이거 두 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경으로 보는 것이 느낌상 있잖아요. 이거 행위는 하나고 둘 다 이게 이 법률도 걸리고 저 법률도 걸린다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거는 뭐다? 요거는 실경이 이건 상경이 아니고 요거는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범위 된다. 실경합범위 된다고 하면서 이게 범죄 은닉과 관련된 범죄 수익 여기와 관련된 거여가지고 여기에 보호법익하고 이 단순한 뇌물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하는 공직의 어떤 청렴성을 해야 하는 요 범죄하고는 법익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치 한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게 실경으로 볼지 상경으로 볼지는 이거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뭐 이제 판결이 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당사자가 이제 피고인 당사자는 아니죠. 이게 법리 관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대법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법관 수에서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주 명백한 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거는 그때 케이스별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아들 돈 이렇게 해서 아들 통장한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겠다 실경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뭐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법이 다르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라는 게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경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 시험 보는 데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게 이 판례가 상경인지 실경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푸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왜 실경이고 왜 상경인지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죄수 이론에 있어서 그 이론적인 문제죠. 죄수론에 있어서 이론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물어보지만 이런 판례를 가지고 이 이론을 유추해서 하고 뭐 추론해 가지고 문제를 내라, 이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만 정리하셔도 되겠다. 자, 이거는 실경입니다. 자, 미음 번 보시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이 개시가 됐습니다.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확정 전에 범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죄수론에서도 뭐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재심과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형사동법을 재심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재심과 관련돼 가지고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제가 설명을 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암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좀 알아야 암기를 좀 하기 때문에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구조가 어떠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판결 A가 나왔어요. 이제 A 사건이 있습니다. A 사건. 자, 요 A 사건인데 요 A 사건의 요 A 사건은 뭐가 됐냐면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재판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됐는데 이것과 동종의 형이에요. 다른 이제 그 범죄가 이거는 이제 B 사건이죠. 근데 얘가 확정이 됐는데 얘가 B 사건이니까 요 사건이 확정이 되면 설령 이 두 사건이 A 사건과 B 사건이요. 이 두 개의 사건이 설령 동종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A 사건의 이 확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확정 뒤에 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시에 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A 사건에 대해서 요 A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재심이 신청해. 재심. 아시겠죠? 이제 재심이 됐습니다. 그럼 재심이 되게 되면 여기서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이 요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재심을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 B 사건 있죠. 요 B 사건하고 지금 요 A 사건, 이 A 사건, 요 A 사건이죠. 요 A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A 사건을 할 때에는 뭐가 돼야 된다. 요 B 사건과 동시에 사건을 한 것처럼 한 건으로 정리해 가지고 깨든지 아니면 요 사건이 판결이 나게 되면 요 사건의 기판력은 B 사건에 미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요 B 사건 요거 있죠. 요 사건은 원래의 A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은 원래 여기는 이미 이건 확정이 됐던 거고 이거는 전혀 별개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이게 뭐죠? A 사건이 뒤에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 37조 후단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판력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 소송법적 지식도 좀 같이 있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텐데 이제 이 부분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경합범 관계에 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이제 아무튼 유명했던 판례고요. 알고 계셔야 될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결이 맞습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요. 기억,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 미음 그렇죠? 기억 디귿 미음 네 이렇게 보셔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